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드디어 9월 13일 금요일이 됐고요. 여러분 밤사이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반등이라고 해야 될지 상승이라고 해야 될지 살짝 고민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조정을 보이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오르잖아요. 그럼 반등이 맞는데 이게 빠진 게 맞나? 국장이랑 비교해 보면 뉴욕 증시가 이걸 빠졌다고 볼 수 있나? 예, 금방 다 회복을 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참 이제 강한 뉴욕 증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실감을 하면서 진짜 뉴욕 증시 미국 주식 안 하면은 오히려 손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정말 강하디 가낭 미국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또 간단하게 시장을 브리핑해 드리고 난 다음에 자세한 시장 이야기 월간 뉴스레터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요목조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진짜 강한 것 같고 그래서 뉴욕 시장의 변동성이 요즘에 굉장히 심하잖아요. 제가 잠시 후 이제 클로징 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직 첨부는 안 들어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제가 개봉박두 하고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뭔지 궁금하시죠? 예.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장 초반에 소폭 좀 하락을 했다가 바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S&P 지수는 0.75% 상승한 5,595포인트 선, 다우 지수는 0.58% 상승한 41,096선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7,500선을 훌쩍 넘으면서 1% 넘는 강세, 여기에 러셀 2000까지 가세하면서 러셀 2000은 1.2% 상승한 21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공급에 좀 약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자 국제유가가 $60 중반까지 떨어졌던 WTI 기준으로의 가격이 $69로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유가도 지수 못지않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3.68%로 소폭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밤사이에 올랐던 시장 분위기는 전일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M7 종목들 분위기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쪽 특히나 어제는 이제 브로드컴의 주가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가 반도체 아저씨 우리 김장윤 본부장님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탑픽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이제 오라클을 꼽아주셨는데 최근에 두 종목의 흐름이 좋아요. 브로드컴도 3.97% 상승하면서 진짜 하락 언제 그렇게 많이 했어 싶을 정도로 급반등에 나섰고요. 그때가 단기적인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죠. 엔비디아 주가도 장중 내내 한 1%에서 2% 사이에 등락을 보이더니 1.91% 오른 $119 마감이 됐습니다. 오라클의 주가도 2.67% 강세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등의 종목들도 1에서 2% 사이의 강세, 테슬라도 소폭이지만 0.7% 올랐고 아마존도 1.3% 올랐고요. 이렇게 M7 종목들이 오르면 사실 다른 섹터들이 좀 쉬어갈 법한데 금융주가 조금 부진한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사실 다 오른 게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퀄컴은 조금 쉬어갔고 또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종목들도 좀 쉬어갔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들 보면 뭐 필수 소비재 쪽, 에너지, 산업재, 또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에 이어서 PPI도 발표가 있었는데 요건 아마 좀 이따가 자세하게 볼 텐데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걸 좀 고민했어요. 부합했다라는 그 평가도 있고요.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그 내용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자세하게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어제 CPI 그리고 밤사이에 나왔던 PPI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25bp를
단행할 것이다 쪽에 더 무게를 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천 건 정도 늘었어요. 직전 주가 22만 7천 건이었는데 23만 건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월가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다. 근데 이것도 또 어디에는 또 부합한다라고 해가지고 대체 뭐가 맞는지 어쨌든 지금 노동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출렁이 있는데 밤사이에는 뭐 이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종목 가운데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모더나입니다. 2027년까지 비용 지출 줄이겠다라고 밝힌 다음에 주가가 두 자릿수대 급락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비용 줄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모더나가 좀 뭐 내부 사정이 안 좋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근데 여기에 10개의 신제품 출시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 파이프라인에 있는 일부 제품에 대한 작업도 일시적으로 중지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3상 시험에 관련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또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2%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서 오라클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 번스타인에서 최고 투자의 아이디어다. 오라클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요. 어도비 실적이 발표를 했군요. 어도비가 지금 실적을 발표해서 나온 거 보니까 4분기에 매출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이 예상치가 53억 7천만 달러였는데 실제 나온 것도 54억 1천만 달러로 상회. 주당 순이익도 4.53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4.65달러로 상회한 수치를 발표를 했으나 향후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이 시장 예상치가 한 56억 달러, 56억 1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4.67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지금 밴드를 보니까 4.63에서 4.68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거를 또 부정적으로 보네요. 어쨌든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5%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렸는데 자세하게 또 섬세하게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가 뉴스레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 데이터가 네. 무슨 기준으로 하면 상회고 뭐 어떤 기준으로 하면 부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의 입맛에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혼주세로 보시면 됩니다. 혼주세. 네, 그러니까 이게 부합인 건지 아닌 건지. 여러 개가 발표됐는데 네. 각각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전달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건지 몰랐고 어떤 건 떨어지고 이래갖고 저는 그냥 혼주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지표를 너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PPI는 그렇게 크게 보는 지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CPI가 이미 이제 그 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한 종결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PPI까지 한번 더 관심이 쏠렸던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PPI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지수가 더 관심을 끌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시장까지 좀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첫째 주에 8월 고용 보고서 또 충격에서 벗어나서 다시 또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시장 자체가 8월 달하고 똑같은 데칼코마니를 또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용 지표 불안에 따른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AI 과잉 생산론, 그다음에 엔캐리 청산, 여기다 9월 징크스까지 이런 이제 테일 리스크에다가 심리적 불안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뭐 지난주 이제 후반부터 또는 이제 이번 주 계속 경기 지표 발표에 따라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일날 뉴욕 연은의 어떤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시장에서 확실히 눈에 보이게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11일날 있었던 이제 CPI죠. CPI도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에다가 또 뭐 그렇게 다른 충격이 없을 정도로 좀 안정화돼 있었고요. 어제 나온 이제 PPI까지도 좀 혼주세지만은 한쪽에서 보면 시장의 전망치 정도 수준은 나왔다. 큰 변화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네. 결국은
경기 지표가 안정화가 되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중에서 그냥 S&P 500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8월 달 후반에 이제 푹 빠졌죠. 예, 푹 빠졌던 것을 다시 이제 끌어올려 놨잖아요. 네. 끌어올린 그 상승폭의 반 정도를 지금 되돌림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스닥 차트도 보시면은 그냥 차트만 기술적으로만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반 정도에서 그냥 되돌림을 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그쵸? 사실 S&P 500 대비해서 전에 8월 초에 있었던 하락을 모두 만회하지는 그쵸, 네. 못했지만 네. 그 다시 올라갔었던 고점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그렇죠, 만회하고 네. 있다. 예, 여기서 또 이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걸 네, 보면은 네. 결국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완전히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아마 박스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슨 박스권이야 하면 상승이면 상승이고 하락이면 하락이지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모멘텀은 확실히 시장에서 눈에 죄송합니다. 띄게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무슨 선거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리더십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주도주가 뭘로 바뀌느냐 이런 문제지 시장에 모멘텀을 주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또 하락 또 하방은 또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당분간 계속 박스권을 좀 들어가 있는 박스권 장세가 좀 연출되는 것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네.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죠 해리스들이 좀 큰 일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 지수는 좀 빠졌지만은 네. 시장의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안정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니까 다시 시장은 좀 이제 박스권 상당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박스권 뚫고 올라가려면 좀 모멘텀 하나 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모멘텀이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느냐 얘기하는데 뭐 25bp 정도 갖고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멘텀을 주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시장에 안정화를 주는 그러한 상황이지. 이제 한 50bp를 뭐 두세 번 한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뭐 모멘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당분간 박스권이니까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죠. 박스권 하단에 사갖고 상단에 팔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꼭 이제 수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박스권 상단 정도쯤에서는 한번 이제 손절이라든지 뭔가 관리를 한번 하시고 네. 다시 하단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한번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뭐 종목도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IT는 다 올랐는데 반도체가 좀 약간 밀렸죠. 예, 근데 반도체도 브로드컴이라든지 결국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해주니까 네. 그거에 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금리나 수혜주들 특히 이제 뭐 리츠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소비 확대 수혜주가 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 관련된 있는 뭐 방산, 정유 거기에다 금강주까지 이렇게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IT 대 방어주였던 사이클 선순환은 계속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요. 네. 자, 그럼 발표된 지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뭐 지표 제가 이렇게 표로 하나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오른쪽 먼저 볼게요. 어제 같은 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나온 거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해서는 전달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얘들이 7월에 2.1%, 1.7%까지 떨어졌고요. 근데 전 MOM이죠. 전년 대비가 전달 대비로 보면은 조금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근원 PP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는데 전망치에 비해서는 또 많이 1%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게 이제 MOM이죠. 전월 대비로 또 계산해 보면은 전달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했는데 또 전망치에 비해서는 조금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절대치를 한번 보자. 절대치를. 절대치를 보면은 요 정도 수준이면은 시장에서 좀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1.7% 정도. 그다음에 네. 근원 PPI도 전년 대비 2.4% 정도면은 CPI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 쪽에서는 절대치를 놓고 보면 조금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뭐 뒤에 뭐 여기 요 차트를 보셔도 지금 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일단 이제 이 고용지표 쪽이에요. 고용지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께 나오는데 23만 건이에요. 그래서 뭐 전망치보다 뭐 한 3천 건 정도 조금 더 올랐고 전주보다도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뭐 요 3천 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지표 쪽에서도 딱히 그렇게 뭐랄까 충격을 줄 만한 변수는 없었다. 그다음에 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지표도 사실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은 있지만은 뭐 절대치를 놓고 23만 건 정도면은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과거에 보면은 충격이 좀 올라 그러면 한 25만 건 이상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한 28만 건 정도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25만 건 이 정도는 나와줘야 시장에 충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절대치를 놓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할 수준도 아니고 네. 희망을 가질 수준도 아니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지표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페드와치에서 나온 게 9월 18일 25bp 인하 가능성은 68%, B컷 50bp는 32%로 똑같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B컷에 대한 아직 희망은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시장은 일단 25bp 쪽을 먼저 보고 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 다음번 FOMC에서는 25bp 추가 인하 가능성을 한 34%, 그다음에 이때 B컷 가능성을 거의 50%로 보고 있어요. 응? 네. 12월. 11월에요. 11월. 11월에요. 그러니까 11월에 지금보다는 11월 달에 아마 경기 둔화가 더 진행되면은 이때는 한 번 더 크게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대선 직후잖아요. 네. 그렇죠. 대선 그 투표 끝나고 선거 끝나고 바로 이틀인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시장에서는 흘리는 거죠. 아, 흘려줘야죠. 해버리면은 이게 꼬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버리면은 이게 실망이 아니라 네. 일단 뭔가 카드를 그쵸. 하나 남겨두는군요. 네, 일단 뭐 먹으면은 배가 네. 부르면은 끝이거든요. 네. 근데 배가 고프게 살짝 던져줘야 되죠, 지표를. 냄새를 그래서, 살살 풍긴다. 그렇죠. 네, 냄새를 줘야 네, 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도 좀 연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점도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9월 달엔 점도표하고 연준에 이제 경제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점도표가 지난번에 5.125%였어요. 3월 달에서 6월 달 같은 경우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마 3월 달 수준 그다음에 한 4.89% 정도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점도표가 올해 한 3번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면은 9월 달에 한 번 내리고 11월 달에 50bp B컷이라든지 아니면은 11월, 12월 달에 연속으로 또 계속 내려준다. 이렇게 시장이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한 3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경제 전망치도 지금 변동은 없을 걸로 봐요. 지금 6월 달에 얘기했던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한 2.1%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IMF라든지 이런 데는 다 올려놨거든요. 미국 경제 전망치를 한 2.6%까지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미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3.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은 아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2.45%까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4% 정도 연준이 4.0%를 전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고 나니까 시장에 좀 충격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실업률을 한 4.1에서 2%까지 좀 상향 조정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본다고 나면은 그러면 그냥 연말까지 무난하게 경기 지표 어떤 커다란 충격 없이 요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은 저는 네. 그냥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편안하게 갖고 하셔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관련한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는 이제 업종과 종목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웨어 주문이 지금 급증을 급증한다.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나오면서 젠슨함 그 CEO의 어떤 화법에 대해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애플에 이제 돌아가셨던 이제 그분의 화법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냥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제 그저께. 네, 블랙웰에 지금 그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게 다 그냥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죠. 블랙웰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3분기에 양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좀 미뤄진다. 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렇죠, 3분기 맞습니다. 실적 내에서 원래
그 블랙엘이 빠지게 되면 어쨌든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연으로 해서 언젠가로 터질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군요. 그렇죠. 음. 지금 얘기했던 게 3분기 사실 실적은 호실적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나왔던 게 4분기 가이던스도 괜찮은데 네. 가이던스 안에서 과연 블랙엘이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그걸 언급을 안 해줬다. 그러면서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실망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실망감을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품고 있다가 네. 그냥 전승환 대표가 그냥 뭐 9월달 됐는데 보니까 이미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거 한마디로 딱 그냥 시장을 정리가 됐다. 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지금 얘기 나온 게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게 그때 당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140에서 150달러 컨센서스를 갖고 갔고요. 그다음에 전고점도 거의 140달러 점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다시 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좀 시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결국 AI 쪽에서 했던 과잉 생산론이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과잉 생산이 돼 있다 그러면 사실 블랙홀에 대한 주문이 많이 뭐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까지 결국 쟁순환 대표가 어제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120선을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100달러 정도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저가로 좀 저가 매수세로 볼 수 있고 100달러? 100달러 정도요. 그다음에 죄송한데 말이 꼬입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그 전에 말했던 것도 아직 다 못 샀잖아요. 1분기에 75억 달러 얘기했던 네. 것도 다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얼마 정도 샀대요? 그때 얘기했던 게 한 60억 달러 정도 샀다. 15억 달러 남았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산 것도 지난번에 주가가 밀렸을 때 8월 달에 밀렸을 때 많이 샀다는 또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0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네.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또 기준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담다 보면 하방은 막혀 있다. 그럼 마음이 편하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번 더 시장을 좀 봐도 되지 않겠냐, 엔비디아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요새 또 잘 나가죠. 네, 브로드컴도 요즘 벌써 보니까 주가가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장에 네, 지난주 네. 주말에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약간 이 정도면 진짜 그래도 한 98점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야. 100점 맞아야지 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빠졌거든요. 네, 네, 그러더니 맞습니다. 뭐 바로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컴도 네. 실적은 좋았는데 뭐 가이던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시장에서 제시해주는 가이던스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어도비 가이던스도 보면서 이게 10% 빠질 일인가 싶어요. 지금 맞습니다. 시간의 고래에서 10% 빠져가지고 네. 좀 그래서 그래요. 투자가들의 눈높이하고 시장의 눈높이는 확실히 다르다.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근데 네. 그게 이제 수렴하고 있다. 그게 이제 브로드컴이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니냐. 결국 브로드컴 같은 경우 사실 그날 가이던스 제시했을 때 시장에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은 목표 주가를 JP 모건은 210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날 모건 스탠리도 18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 정도 가이던스에 이 정도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처음 보고 틀려진 게 AI 칩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계속될 것이다. 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있다. 계속 이런 기사라든지 분석 자료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제 9월 들어 반도체 가격도 지금 다시 또 상승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금 이 정도 제시한 것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찬가지로 AI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확실히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또 IT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오라클 아니 어도비 실적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자마자 그냥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긴 좀 틀리고 물론 이제 어도비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이 시장의 의견을 조금 더 따라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확인해 봤다면 이번에는 로쿠를 보겠습니다. 네.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일 네. 괜찮나 봐요.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잘 보시면은 네. 물론 IT 쪽 중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실 다 이제
뭐랄까 구독자가 더 이상 못 늘어난다. 왜냐하면 볼 사람들은 다 가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초에 그렇게 장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계속 지금 보시면 스트리밍 서비스나 넷플릭스라든지 로쿠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이러한 업종 종목들이 네. 계속 지금 상향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3분기도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보면은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다들 입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 전에하고 틀리게 전에는 이제 하나만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소비 확대 뭐 이런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네. 두세 개를 봅니다.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TV 보시는 분이 뭐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네. 두세 개를 막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시에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료도 당연히 다들 올렸고요. 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4분기부터는 기존에는 음반하고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쪽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대세였다면은 네. 스포츠. 그래서 특히 이제 로코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NFL 동시 중계가 다 가능합니다. 네. 모든 종목이 아니죠. 모든 경기를 다 동시간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로코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제 NBA도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NBA. 스포츠 쪽에서 아마 당분간 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끌고 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으로 업종이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래서 그쪽이 계속 보시면 이렇게 빨간불로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제가 파란불로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빨간불로 좀 많이 켜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로쿠를 보셔도 저는 이쪽 스트리밍 서비스 쪽을 좀 보셔도 이제 괜찮지 않겠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금광주가 이제 금값이 요새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광 관련한 종목도 모아놓은 ETF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금 가격 추정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요즘 뭐 그 종로 금방에서 네. 금 사기가 그렇게 비싸답니다. 비싸죠. 네. 금 가격 엄청 뭐 올랐으니까. 이제는 이제 돌잔치 때 돌잔치 하지도 않지만은 이제 금도 안 갖고 가요. 이제 그냥 차라리 현금 내는 게 낫다. 반돈 정도 해도 한 몇십, 30만 원 가까이 30만 원 하죠.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국제 금 가격이죠. 네. 오늘 밤에 2,580달러까지 올랐어요. 사상 최고치고요. 또요. 예, 사상 최고치입니다. 와.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요. 그냥 천장이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값이 금값이군요. 네, 금값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금강주들의 이제 주가도 계속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가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해지 차원에서 요건 들고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들고 가신 분들은 좀 괜찮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본다면 뉴몬트 같은 경우가 이제 연초에 한 27%가 급등을 했고요. 킨로스 같은 경우가 한 61%. 물론 이제 뉴몬트는 너무 커갖고 이 회사가 너무 커갖고 이 부실 자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는 못 올랐는데 킨로스 같은 경우 한 61% 급등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 이제 달러 약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일본은행 엔화도 지금 금리 인상 쪽으로 다시 또 방향이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하면은 달러와 약세 추세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분석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근본 이자를 생각한다면은 달러 발행량과 그렇죠? 미국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을 같이 계산해 본다면은 온스당 5,000달러는 가야 된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근본 이자 하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저희가 근본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천장이 뚫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3,000달러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금 사재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천장이 뚫린 만큼 한 3,000달러 정도로 하면은 지금 금강주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더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갖고 이쪽도 좀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을 보면은 이제 FMC가 네. 있고요. 네.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 새벽에 듣고 그쵸. 목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네. 목요일날 뭐 수요일날 밤에 또 다들 또 그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명절 마지막 날을 아마 다들 좀 FMC 보면서. FMC를 보시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날 이제 8월 소매 판매라든지 8월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생산 같이
이제 경기 지표들이 좀 몇 개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연준 이제 금리 결정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요. 이때 보실 때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 앞으로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피봇이 어디까지 갈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사실 19일 날 네. 일본도 이제 일본의 금융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영국은행, 이제 잉글랜드 은행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아, 이번에 일본 못 올리지 않을까요? 이번엔 못 올릴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어제 통화정책위원 중에 한 분이 내년까지 1%는 가야 되지 않겠냐 어이구.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보는 것은 아마 11월 달 정도쯤엔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네. 진짜 높습니다. 어, 저희하고 삐까삐까합니다. 2.5%까지 올랐습니다. 삐까삐까요. 네. 삐까삐까. 전에는 사실 일본은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 현지인 분들 얘기 들어봐도 자기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물가가 자꾸 나온대요. 뭐 음식값이라든지 뭐 이거 뭘 사고 뭘 쓰고 그러는데 네. 비용이 지금 전에하고 좀 틀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체감 물가까지 나올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엄청 세게 지금 일본 은행이 하에 지금 금리를 올려라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쯤에는 한번 25bp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네, 이렇게 지금 돼서 요번 이제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국 은행도 지금 지난번에 잉글랜드 은행도 5.25%에서 25bp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은 뭐 크게 나오는 것 없이 다음 주에 페덱스 정도 한번 보시면은 경기 전망치를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그 삐끼삐끼 댄스가 유행이라면서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랑 그걸 헷갈렸어요. 삐까삐까인가 삐까삐까 예. 삐끼삐끼는 아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밤사이 있었던 이슈와 또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